먼저 일반적으로 성범죄, 특히 강제추행으로 한정해서 본다면 대부분은 가해자가 남자, 피해자가 여자인 경우를 생각하실 텐데요. 그러나 의외로 이렇게 남자 가해자가 남자 피해자를 상대로 하는 동성 성범죄 사건도 생각보다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실제 일어나는 사건에 비해서 정식 사건화되는 빈도가 조금은 떨어지는 편이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경우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 처벌되는데요. 동성 강제추행이라고 해서 처벌이 다르진 않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적용되는 법리나 증거 판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경우 피해자분이 형사 고소를 한다고 하면 처벌은 역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됩니다. 그러나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것은 사건의 내용, 횟수가 얼마나 되는지 또는 추행의 정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합의는 됐는지 등이 고려될 수 있고요. 합의가 안 됐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좀 높은 액수의 벌금형이 예상되고요. 그리고 동성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수사기관에서도 사실 그 남자 가해자, 여자 피해자 사건보다는 흔한 유형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서는 일종의 편견이랄까요, 선입견을 가지고 사건을 바라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과정이나 또는 재판 과정에서 어떤 이 동성 성범죄 사건만의 특수성이랄까요, 그런 부분을 어떨 때는 어필해야 될 필요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거 동성 성범죄 사건이라고 해서 특수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일반 성범죄 사건과 같습니다라고 어필해야 되는 정반대의 상황이 사건 유형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동성 강제추행 사건에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만약 동성 성범죄의 가해자 입장이라고 한다면은 사건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양형 자료를 입체적으로 준비하고 그리고 피해자분의 용서를 얻어서 합의를 보고한다면 초범이라는 전제하에서 기소유예 처분도 가능하기 때문에 성범죄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힌다기보다는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가장 좋지 않나 싶습니다. 반대로 그 피해를 당하신 피해자분이 고소를 했다라고 한다면 가해자의 행위에 맞게 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을 텐데요. 그렇게 형사처벌을 얻으려고 한다면 초기에 여러 가지 증거 수집 등을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처음부터 꼼꼼하게 고소장이 어느 정도 완결된 형태로 들어가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네, 문자 메시지로 어떤 유도를 한다든가 또는 전화 통화 등을 통해서 녹음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여러 사람이 모였던 자리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다라면 목격자 확보라든가 그 초기의 증거 수집이 고소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첫 단추로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저희가 현실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준비해야 될 자료들은 초반에 상담 등을 통해서 다 모두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